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인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1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것으로 강북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강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이후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후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이에 따른 개별 보충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가 끝이 납니다. 자, 모든 질문과 답변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시간 준수를 위해 디지털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 마이크가 꺼지도록 돼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엄격한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는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곳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을 선거구는 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3명의 후보자 모두 초청 대상에 해당하여 3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에 참석하실 후보자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한민수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진웅입니다.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석현 후보입니다. 강북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석현 후보입니다. 네, 그럼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한민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한민수입니다. 강한 야당, 강한 강북, 강북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북 주민 여러분, 지난 2년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좋으신 게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24년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역대 정권을 거의 다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출범 2년 만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정권은 처음입니다. 경제 폭망, 물가 폭등,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급증으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곳도 없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시면 외교 참사를 거듭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계속됩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안보 불안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과 집권당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이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하면 입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 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4월 10일은 아무리 다른 말을 쓰더라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경고장을 날려야 됩니다. 그 유용한 도구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 한민수를 써주십시오. 최선봉에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강북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박진웅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을 국민의힘 후보 박진웅입니다. 제가 지역 주민분들을 뵐 때마다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삼양동 산동네에서 걸음마를 배웠고 송천동, 미아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첫 연애를 한 곳, 첫 월급을 탄 곳,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한 곳도 바로 이곳 강북을입니다. 강북은 저의 정체성입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청와대 근무 이후로 국회, 정당 등에서 살아있는 정치를 체득했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교훈을 이제 우리 강북을 주민과 동료 시민을 위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을은 지난 36년 동안 줄곧 내리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만 당선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지금도 강북은 낙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의 말 속에서만 선거철 4년에 한 번만 강북은 변화하고 발전해왔던 것입니다. 저 역시 얇은 지갑 걱정하지 않고 장바구니 냉장고 꽉 채우고 싶은 서민이기에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 힘든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바꾸겠습니다. 삼양동 산동네 가장 높은 곳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석현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강북 주민 여러분, 이석현입니다. 저는 박용진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공천 보복에 대해서 분노해서 정의감에서 출마했습니다. 지뢰 밟은 국군 용사를 조롱한 정봉주 씨는 공천을 하고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조수진 씨도 공천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 좀 했다고 박용진 의원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인 친명 한민수 후보를 낙하산 공천을 한 것은 강북 주민을 무시한 처사고 이것은 박용진 의원에 대한 좋은 글씨입니다. 저는 고향 후배인 박용진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서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뒤틀린 정치를 바로잡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래도 또 민주당을 찍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강북을 가볍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공천을 하더라도 강북은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만과 망상을 투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강북 주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요즘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고를 외면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에 빠뜨린 윤석열 정권과 방탄민주당을 동시에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기호 6번 이석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강북은 저한테는 청년 시절의 고향입니다. 제가 서울대 법과대학을 다닐 때 삼양동에서 하숙을 했고 미아래 대지극장에서 청소 알바를 하면서 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 서울호범 때는 전두환 보안사에 쫓길 때에도 삼양동에 숨어서 은거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이 깃들어 있는 강북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김대중 선생의 비서를 하다가 전라북도 사람이 경기도 안양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평촌에서 제가 육선을 하고 국회 부의장도 지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5개로 각 후보자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1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해 이제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며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0년마다 20만 명씩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생산인구 급감은 경제성장 저하, 사회보장 부담, 그리고 교육, 국방, 의료 등 각 분야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하여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진웅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이 저출산 관련 대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 뉴욕타임스에서는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하다고 진단할 정도였습니다. 국민적인 각성이 이뤄진다고 해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렸다는 각오로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 돌봄 그리고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최근 유보통합, 신생아 특공 등 주거와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고 또 국민의힘은 3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면제, 5살부터 무상교육 실시 등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전 정부와 같은 단순한 백화점식 재정 투입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이민 등 모든 정책이 양육과 출산 친화적인 관점에서 재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32조 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 일본의 소위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과 같은 파격적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출산과 맞물리는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인데요. 인구 구조 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주거, 소득 안정화가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석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4차 계획에서 출생률 증진을 위해서 출생 정책보다도 삶의 질 높이는 그걸 더 강조하기로 돼 있었는데 요즘 정책이 그렇지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출생률 정책만 하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무슨 뜻이겠냐 하면은 아이를 잘 안 낳는 것은 출산하라 돈을 좀 준다거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여건, 주거 문제,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됐을 때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또 미래 사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희망이 보일 때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회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삶의 질 개선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 있고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의 정책 내에서도 가족 돌봄 휴가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유급으로. 그리고 그 근로시간 단축제를 전체 임신기간,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전체 임신기간 중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아동수당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8세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2025년까지는 10세까지 그리고 2027년까지는 13세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아동수당 연령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민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무려 379조 8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도 다 말씀드렸듯이 출생률은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런 식의 한국의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전 세계에서 1호 소멸국가, 인구 소멸국가가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3남매를 두둔 다둥이 아빠로서 아이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 한민수는 이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를 두고 정책을 피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결혼과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대출하고 자녀 출생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어르신 간병 비용을 대폭 줄이고 간병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로 인한 전방위적 재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자 공동으로 협력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신기후 체제로서 파리 협정을 채택한 이후 전 세계 139개국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당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개최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문에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처음 명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입장과 또 그동안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답변은 이석현 후보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기후 변화가 얼마나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냐면 인류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아주 급속히 탄소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하루한 날 원전만이 해결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의 지역을 선정하는 건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원전을 건설하는데 또 딱 1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립니다. 지금 원전을 건설해가지고는 그 안에 지구가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총력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원전은 그 기능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안전하게 다 사용을 하고요. 새로 짓는 데 힘쓰지 말고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또 수력, 조수발전 등등 이런 쪽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원전에 갇혀 있고 마치 대응원 시대의 쇄국 정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은 몇십 년 전의 후진 정책입니다. 네. 자, 다음은 한민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제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자 국가위기가 됐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탄소 무역 장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달려 있습니다. 아리백을 어떻게 달성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백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래 세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포 정부라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국가, 경제, 그다음에 기업까지도 모두 살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 한민수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 중립과 아리백 국가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1. 우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비롯해가지고 국가 체계 전체를 개편하는 작업을 좀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35년까지 NDC, 이른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2%까지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탄소 감축 정책을 실행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아리백 국가 실현을 서둘러서 3040 정책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진웅 후보입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는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명기했습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원전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원전 가동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반면 석탄 발전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한전에 숨통을 튀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서 지난해 6월 재개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로 향후 석탄 발전 의존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수소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수력, 조력 등 미활용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사례로는 서울시 기후 교통카드를 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분들은 교통비가 줄어서 좋고 승용차를 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탄소 배출까지 줄어드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 속 기후 번야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공통 질문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미 몇 차례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연금 고갈의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즉, 미래 세대에 더 많은 부담을 넘기기보다는 하루빨리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복되는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원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한민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저출생과 기후위기 못지않게 연금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회피하지 않고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확보를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계획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공적연금을 만들겠습니다.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 미래 연금 불안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모두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적정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 전체를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직역 간 공적연금 부담과 보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진웅 후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 그리고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연금 고갈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예상, 공무원연금 2001년 이미 고갈돼서 매년 5조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또한 2029년 적자 전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정부가 당장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국민을 위해서 꼭 추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연금 재정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 시급성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온적이다, 한계성이 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세법 개정, 국고보조금 수급 연령, 사회보장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서 소득 대체율 부담은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석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금개혁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불가피하고 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하나의 시각은 연금 약자의 이 시각에서도 또 살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노인 빈곤율이 대단히 높은 나라인데 연금 부담에 대해서 이 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도 좀 심각하게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연금 사각지대가 우리나라는 지금 18%나 됩니다. 이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론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가 기구가 설정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경제적 여건과 국민 여론을 두루 귀담아 듣고 조정해서 이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을 딱 일도양난으로 딱 만들어내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적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가면서 이렇게 상치되는 두 개의 입장을 서로 잘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다시 쓰셨습니까? 예. 네. 자, 다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청년의 삶은 정반대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2년 상반기 기준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산출한 결과 청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점을 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 관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인 청년 실업 문제. 자, 후보자들께서는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 주어집니다. 먼저 박진웅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해묵은 난제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더불어서 자아실현, 자기 성장 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복지 등을 줄여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는 후츠파라는 특유의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업 정신 뿌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담대한 스타트업 정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설사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기회가 허락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둔형 청년 5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높은 취업 문턱인데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사관학교 또는 청년센터 등의 접근성을 넓히고 전국적으로 확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석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일 채움 공제 제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의 약 66%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보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면은 여기에 가입하면은 77% 수준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약 12%를 청년 중소기업도 보충받게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손해가 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닙니다. 그 청년들에게 호응이 좋을 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도 ROA가 증가합니다. 수익성이 13%가 발생해서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전부 삭감해가지고 사실상 폐지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는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정책들을 되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동행 카드, 버스나 지하철 또 택시를 탈 때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청년 동행 카드를 월 5만 원 이내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저희가 공약을 세워놨습니다. 네, 다음 한민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은 노년층의 일자리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우리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6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2022년 11월부터 16개월째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 일자리의 질입니다. 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른바 포장, 운반, 청소, 화역 등 단순 노무직에서 이 노무자 일에서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숫자도 줄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중지시킨 청년 내일 체험공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 근속을 하고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을 지나가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역량 개발 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34세 이하 청년들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볼 때는 응시료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역마다 노후주택이나 불량주택을 재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강북구도 노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다수 밀집한 지역으로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주택 정비 사업은 규제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추진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도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은 강북구에 적합한 정비 방식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와 함께 기존 원주민과 외지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양립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이곳 강북구의 주거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해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석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강북 주민들의 현실을 볼 때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모아타운 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맞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면은 많은 주민이 거기에 수억 원을 내야 되는 것을 감당을 못하고 이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약 20%의 원주민만 재개발을 했을 때 남고 80%가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강북 주민은 생활 수준을 볼 때 아마 15% 정도만 남고 다 쫓겨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개발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우리에게 좀 더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한민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표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 강북 우리 6개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4개동이 모두 각기 특색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삼양동, 이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포함된 미화동 재정비 촉진구역을 묶인 송천동, 그리고 미화동 송중동에 걸쳐 지정된 258번지 재개발 등 이슈가 다양합니다. 제가 와서 지역 곳곳을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동은 특히나 경사가 많은 지역에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었습니다. 미화동 송중동의 258번지 재개발의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의사,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북구청장이 우리 민주당 소속입니다. 강북구청장과 시구 의원 7명 함께 원팀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 제가 힘 있는 야당의 주류 의원으로서 이제 정부와 서울시와 특히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 주민들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박진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송천초등학교 맞은편 길입니다. 골목길인데 35년, 40년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는 좁고 넓은 길입니다. 강북구 주거 현황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상생의 원칙 위에서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착수 기준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변경될 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도시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청취해 보니까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큰 틀에서 사업 속도 향상, 사업 수익성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처분 타당성 검증이 처리기간 60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까지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자 파일로 보낸 서류를 다시 출력해서 보내야 하는 등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고요. 둘째로 임대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320만 원 수준으로 계산돼서 서울시에 매각하고 있는데 예전에 400에서 500만 원 수준이었을 때는 무리가 없었지만 현재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폭등한 상황에서 이 공사비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각하는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익성 현실화 방안도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을 위한 시간으로 질의응답형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후보자가 공약 발표를 합니다. 이후 상대 후보자가 개별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상대 후보자가 보충 질문을 하면 이에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자, 공약 발표를 위한 시간은 2분, 개별 보충 질문은 각각 30초, 또 답변은 각각 1분 30초로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자, 시간 내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석현입니다. 저는 어린이 병원을 유치하고 또 치매 안심센터를 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현 적환장 때문에 주민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오현 적환장을 다른 두 후보께서는 지하를 파고 붓겠다. 거기 음식물 쓰레기를 그랬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그 대안으로 오늘 이 안을 제시합니다. 북서울 꾸무숲에 강북 재활용품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에 이 쓰레기, 이 적환장 있는 그 쓰레기를 그쪽으로 지하에 집어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현 적환장 지상에는 거기에는 이제 잔디밭 그리고 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가꿀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농지 그러니까 주말 농장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도면을 보여주면은 이 북서울 꾸무숲에 강북 재활용품 열처리장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 사진의 왼쪽에 분홍색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거기는 좀 인가가 별로 없는 그런 떨어진 곳입니다. 이쪽으로 쓰레기를 갖다 넣으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넣느냐? 또 하나의 사진은 거기 가봤더니 그 하치장, 재활용품 처리장 하치장 있고 지하가 이렇게 차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그럽니다. 여기에 갖다 놓고 있는데 그 지하를 조금 더 파면은 거기에다가 적환장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주민들이 절대 반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해 못하는데 선거 때마다 그 오현 적환장을 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자, 이에 대한 개별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다르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번삼동 지역 주민들께 오연 적환장 부지의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석현 후보께서 보시면 오동 골프장 공보물에도 보면은 부지를 또 활용하겠다. 가족 종합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전체 저 같은 경우도 전체 리뉴얼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석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먼저 아까 적환장 문제는요. 주민들이 명백히 반대하고 있어서 여러 해 못했습니다. 4년 전에도 다 공약했던 일인데 지금 또 공약들 하시네요. 그건 제 말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물어보고요. 또 아까 그 오동 골프장, 오동 골프장 문제는 현재 거기가 인도 골프장인데요. 우리 강북 주민들이 20%밖에 사용 안 씁니다. 외지인들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수입은 한 26억 들어옵니다. 강북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그걸 골프장 없애고 거기에다가 좀 이러저런 시설을 하자 하는 게 제 취지입니다. 거기 축구장, 야구장을 겸한 가족 종합체육공원을 만들자. 이것이 제 뜻입니다. 네. 자, 한민수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한 부분 외에 아까도 북서울 꿈의 숲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 후보님 그 공약을 보니까 북서울 꿈의 숲에 주차장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공약을 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북서울 꿈의 숲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는 그 확충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공약을 내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지. 네. 그것은- 자, 그것은- 이석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1분 서울시를 30초입니다.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정치력이죠. 저는 다년간의 경험과 육선 의원의 경륜으로서 그런 일들을 적절히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건 지금 안 되고 있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박진우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주어집니다. 예, 존경하는 이석균 후보님, 공약집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강북구를 평생 교육 도시로 육성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표현은 멋집니다만 다소 진보하다라는 좀 느낌을 사실 지울 수는 없거든요. 이게 추상적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어떠한 방식의 평생 교육 도시를 구상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네, 네, 그건 네,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건 일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학교 교육을 다 받고 나왔지만은 사회에 나와 보니까 우리 연세든 분들이 디지털 세대 하고 있는 일도 잘 모르고 또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 필요한데 요즘 제가 국회의원 6번 한 안양시에서는 평생 교육을 구청이 주관해서 여러 연사들 훌륭한 강사들 모셔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이 지역에서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박진우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저 한 가지 질문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구민운동장 지하 공영 주차장 건설. 여기에 구민운동장이 어디에 있는 구민운동장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답변해달라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석현 후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의 위치는요. 우리 강북 을구가 아니고 갑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 갑구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을구 사람들의 생활 무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운동장 이용하러 온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차를 다 댈 수 있는 그런 참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답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삼동 주민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아직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민수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한민수 후보 공약 시작해 주십시오. 예, 좀 전에 공통 질문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저는 이 교통 관련된 공약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북을 같은 경우도 뚝 끊어진 두 개의 철도 이렇게만 있지 뚫리질 않았습니다. 워낙에 교통 편의성에서 소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우선 우이신설선, 우리 주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이신설선, 우리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주민들께서 정말 많이 이용하십니다. 저 거기 솔샘역에도 나가봤습니다. 보시면 이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신설동역, 이게 왕십리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대안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강북구청에서도 그 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동북선입니다. 이 동북선 같은 경우도 2018년 7월에 추진이 되다가 이게 동북선 미아 사거리, 우리 교통량 분산, 또 그리고 강남 접근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6년 이게 우리 7월까지죠. 준공이 차질 없도록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강북선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우리 이순희 구청장의 2022년 지방선거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소확행 공약이라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미아 사거리역 6번 출구 그 앞에서 제가 유세도 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숭인신작 부분인데 이 부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역 7번 출구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약에 대해 후보자들의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웅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민수 후보님 공약도 잘 봤습니다. 예, 너무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 송파에서 강북으로 오신 지 열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흘 만에 이걸 다 파악하신 건지. 예. 근데 그 가운데 우이신설선 왕십리역까지 연장 추진 내용이 있던데 우리 강북을 지역에 해당하는 역이 무슨 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한민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제가 뭐 그런 식의 질문이 올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비전하고 있는데 제가 온 지는 좀 늦게 온 건 맞습니다. 당의 공천을 제가 22일 날 다 알다시피 후보 등록 마감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주소지를 왔다면은 유장전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강북을 주민 여러분, 우리 강북 구민 중에 마음에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만나 뵙고 한 분 한 번 말씀 듣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공약을 준비할 때 그러면 나를 세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구 의원들이 7분이 계십니다. 구청장도 계시고 뭐 구청장이야 지금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구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 중심은 뭐겠습니까? 제가 솔샘역 이야기도 하고 제가 3개역이 있는 거를 지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연장을 할 건가 말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강남 한번 가려면 1시간, 2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 정도 된다면은 거기에 머리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인지 안 됐다고 그거를 트집 잡고 그거를 부각시킨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조금 섭섭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저는 우리 박진웅 후보님이나 이석현 후보님이나 선거 결과 관계없이 모두 힘을 모아서 강북 발전에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진웅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민수 후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양초 그리고 화계초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조성이라는 공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판 뉴딜 때 나왔던 그 그린 스마트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이게
기존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당시 정부 역점 사업들 끼워 넣은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한민수 후보 답변해 혹시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까요? 혹시나 또 제가 역을 모른다고 하실까봐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역과 삼양 사거리요. 우리 솔샘역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냥 웃자고 한 거니까요. 속상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미양초등학교랄지 회계초등학교 이렇게 주변에 가봤습니다. 정말 이 우리 초등학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또 현안 중에 하나가 학교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린 스마트 문제 미래학교 추진 솔직하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부분과 우리가 추진하려는 부분들이 크게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아이들의 교육 환경 이런 분명히 나아져야 되고 우리 구가 발전을 하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 환경을 바꿔드리고 또 어머님들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 공약으로 말씀드렸고 세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은 우리 어머니 그다음 우리 주민분들 말씀 들어가지고 꼼꼼히 따지고 우리 박 후보님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추진했던 거와 좀 잘못된 부분들 추진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자체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충분히 의견 수렴해가지고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석현 후보의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질 됩니다. 자,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이석현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한민수 후보께서 우이 신설선 왕십역까지 연장하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그걸 해결할 대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한민수 후보 미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계속 끼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그 신설동역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우리 이제 관련된 시구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신설동역이 지하 2층이 돼 있는데 연결을 하려면 좀 잘 맞지 않다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국가 기관 통신망 이 선들이 많이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모두 철거를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신설동역이 아니면 어떨까? 꼭 신설동역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왕십리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2호선, 5호선, 수임 분당선, GTX-C 노선까지 우리가 환승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을 가고 더 나가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이게 도저히 기술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신설동역이 아닌 우이 신설선의 다른 역, 그 역까지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지금 부적절한 것 같고 그 역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4월 10일 날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은 속도감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석현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구청장께서 민주당인 건 압니다만 구청장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정당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꼭 한민수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만 협력하는 건 아니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도 구청장 저하고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역에서 하자는 건 엉뚱한 얘기인데 신설동에서 제기동 왕십역 연결할 때 조금 우회해서 제기동 쪽으로 그걸 우회하면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통신선 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아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이석현 후보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박진웅 의원님이 국회의원 당선되셔도 당연히 구청장으로서는 협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구민을 위한 일이고 구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린 거는 아무래도 우리 같은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구청장이 계시면 보다도 소통과 협력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구 의원들이 7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 강북을에 국회의원들이 어떠셨는가? 상당히 이제 지금부터는 역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좀
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이 한민수가 국회에서 저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에 결국은 아무리 행정부에서 몰아붙인다고 해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 아니 편성을 하고 짜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 권한을 사용해서 정부와 서울시 또 설득하고 협력하에 나가서 우리 현안 사업을 이끌어내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진웅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박진웅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제 공약의 대원칙은 강북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우리 강북은 낙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가? 서울시 전체에서 조망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격차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최하위, 강남구의 22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최하위권입니다. 123층 마천루를 자랑하는 서울의 이면에는 이렇듯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강북의 어제와 오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청사진을 누구보다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삼각 사인으로 여러 분야에서 강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 정신, 활기찬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강소기업, 스타트업 등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서울시 청년 취업 사관학교 강북 캠퍼스 조속 개관 및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일단 강북을 경제에 피가 돌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도시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문제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개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규제 혁신, 용적률 상향 등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정부의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 교육복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그리겠습니다. 정부의 늘봄 학교 정책이 우리 강북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서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 위한 방안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먼저 이석현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박진웅 후보님, 그 공약집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미양초등학교 인근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삼양동에 사실은 거기가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자, 박진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주차장 확보를 사실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동네가 이제 삼양동입니다. 원래는 주차장 확보를 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신통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구청에서 이 신통 개발 지역에 벗어난 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찾았어야 됐고, 그래서 그때 구청에서 결정된 곳이 우이교통광장에 있는 주차 타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양동에서 주차장을 더 이상 확보하는 것은 이제 난제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또 속히 가장 필요한 삼양동 지역에는 주차장, 우리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는 그 근처에 있는 미양초등학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 학교 부지 운동장을 탄력적으로 주차 공간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 대책 그런 문제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석현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공약에 보니까 미아동
미아역 7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면적이 안 나옵니다. 에스컬레이터라는 건 경사진거라 넓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박진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미아역 7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 혹은 엘리베이터 등의 그런 교통 약자,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폭이 좁아서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몇 분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시간과 예산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자료 사례를 찾아봤더니 인접 성북구 기름역에도 우리 미아역 7번 출구보다 같은 여건 내지 훨씬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사례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좁을지라도 우리 주민 편의와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에스컬레이터냐 엘리베이터냐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에스컬레이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인지 에스컬레이터든지 주민 편의, 교통 약자들을 위한 판단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한민수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는 안 잡혔습니다만 제가 혼자 웃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뭐 이렇게 순서도 중요하고 줄도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우리 이석현 후보가 질문하신 게 제가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안는데 또 답변을 하시고 하는데 좋은 공약, 정말 큰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공보물을 통해서 공약집을 보다가 선뜻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석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미양초등학교 이 부분 또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다시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질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예, 박진웅 후보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질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네, 자 보충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한민수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30초입니다. 이번에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넘겨 죄송하고요. 제가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좀 사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서울교통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2023년 지난 4월에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해서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공약과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자 박진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석현 후보님의 말씀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 지난 뭐 어떤 어려움, 뭐 제한점, 제약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간과 예산이 들지만 충분히 가능은 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례도 이전에 있었다. 더 좁거나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설치가 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 편의 그리고 교통 약자를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로서는 유동량, 교통 인구가 훨씬 많은 에스컬레이터가 좀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주도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에겐 각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은 사회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여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한민수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국민의힘의 박진웅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새 후보가 우리 강북 을구에, 강북 을에, 강북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공약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지역 현안을 챙기고 발전 신경으로 못지않게 중앙에서 국회에서
정말 국정을 다루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련된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겁니다. 저는 그 이태원 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픔, 받아들일 수 없는 서름, 그거 우리 국민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대통령께서 박절하게 유족들의 손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더욱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근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4월 총선 이후에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은 다시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박 후보님 생각이 어떠신지를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도 역대 많은 정부를 취재했지만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을 거부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하여 그 아들이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또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재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박진웅 의원님께서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태원 참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벌어져서는 되지 않는 문제고요. 한민수 후보님께서 주신 질문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이러한 부분을 더 이상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의제를 올리는 것은,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특검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 수용 여부는 향후에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답변 말씀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은 지금이야 발견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당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은 말하기가 곤란할 거지만 이건 정쟁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쟁입니까? 우리 국민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숨을 쉬지 못해 생을 등졌습니다. 이건 정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이석현 후보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를 입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6선의 의원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원과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6선의 의원이 됐습니다. 저 같으면 저는 당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처지가 옹색해져도 당 버리지 않습니다. 당에 남아서 활동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을 떠나셨는데 안양에서만 6선 하셨습니다. 글쎄요,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일까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새로운 미래, 이거가 질문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이번 4월 10일 선거의 시대적 과제인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특히 이석현 후보님의 그 입장, 지금의 스탠스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권의 지금 2년간의 국정 운영에 그러면 동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김대중 정신도 사라졌고 노무현 정신도 사라졌고 오직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1인 체제 사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김대중 선생의 비서를 했는데 김대중 선생의 사진만 덜렁 걸려 있고 정신이 사라진 그것이 어떻게 진짜 민주당입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낙연 총리와 손잡고 이 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와가지고 3파전이 되고 있는데 저한테 찍으면 제가 당선합니다. 네, 자,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진웅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자, 박진웅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후보님께 네.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오전에 그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네. 지금 강북을 이제 의원이신 이제 박용진 의원님께서 이제 출연하셨던 그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한민수 후보님도 등장을 하셔서 제가 아, 그래요? 예,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내용이 한민수 후보님께서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셔서 박용진 의원께서는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께서는 이제 반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 상황을 쭉 설명하고 지방 의원분들 다 소개시키고 정리한 자료도 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실 관계가 궁금해서 여쭙는 바입니다. 그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 건지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충돌하게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사정이 다른 당 사정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 만큼 한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 담화 나온 뒤에 여당 내 후보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심이 커지고 대통령에게 사실상 당을 떠나라는 상황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마운 일인지 어리석은 일인지 뭐 허황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저는 한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진행자께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씀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뭐 지금 말씀드릴 상황 아니다 이런 식의 제가 표현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님께서도 그 과정들을 뭐 살펴보시면 오해를 풀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다음 날 박용진 의원님 사무실에서 시구의원들과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이 어떻게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 인지상정이죠.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이 시구원들 소개시켜주고 우리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제가 이 선대 본부죠. 선대 본부를 만들면서도 오로지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은 빠르고 강하게 신속하게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선대위 체제 자체를 그 공조직으로만 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전에 있었던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양쪽 진영의 어떤 섭섭함이랄지 갈등들은 전혀 없게 꾸려져 있다. 원팀으로 정말 매섭게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저도 말씀해도 되나요? 이거는 저의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후보님 제 시간 몇 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석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육선을 하셨고 또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을 하셨는데 수십 년을 몸담고 사실 청춘을 바친 예. 민주당을 탈당하신 예.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제 평생 못 바쳐온 민주당입니다. 안양 평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보수의 텃밭이었습니다. 거기를 갖고 가지고 제가 우리 야당 진보의 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당의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당을 혼자 이 1인 체제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쓰라린 마음으로 작년 12월 27일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낙연 대표와 손잡고 당을 제가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창당을 했습니다. 이제는 껍데기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진짜 민주당은 기호 6번 새누리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호 1번 민주당을 민주당으로 생각을 안 씁니다. 다만 저와 함께 고생해왔던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민주당원과 또 민주당 지지자들을 존경하고 한없이 사랑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 후보님.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좀 넘겨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수 후보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얘기들은 제가 다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일단 후보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 그 인적 정보 공개 사항에 있어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네. 혹시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럼요. 그리고 언론인 그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혹은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시는지 이거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그럼 알려드리는 당연히 설명드려야죠. 예인 것 같아요.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12초만 남았으니까 제가 고도근시입니다. 고도근시여서 뭐 디옵터까지 말씀드리면 14가 넘습니다. 지금은 렌즈를 끼고 있고 한쪽 눈은 그 라식이라고 그 수술
네,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석현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바라고요. 토론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그럼 이석현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한민수 후보께서 김어준 유튜브 쇼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은 섭섭해서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에서 다 도와줬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서운해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저 존경하는 그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님 또 섭섭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소통을 좋아해서 트위터 팔로워가 25만 명에 달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다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봤더니 그 노혜경 대표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내 딸 박수빈 시의원 이 지역 시의원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보좌관 출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유세차도 타고 다니고 몸이 그렇게 했는데도 박용진 의원 측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줬다는 게 정말 이게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냐면 대변인까지 하셨다는 분이 교활한 정치를 배우셨나. 얼마나 이 점잖은 분이 섭섭했으면 이런 말 했겠어요. 오늘 아침에 또 거기 가가지고 박용진 의원이 절대 다 도와줬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안 했다고 하는데 한민수 의원 여기 녹취록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뭐냐면 그 김어준 씨하고 미리 대화가 좀 있었나 봐요. 김어준 씨가 박용진 의원이 넘겨준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한민수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김어준 씨가 조직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졸지에 험지가 된 거요? 한민수 나중에 속에 있는 말 다 하겠습니다. 이게 도와줬다는 말입니까? 또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의 보좌관 댓글이 이렇습니다. 한민수 후보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부터 하는군요. 박용진 의원이 시구원들 꼭 간담이 잡아서 한민수 의원 다 지역 자리 마련하고 열심히 도라고 지역 공약 진행사항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김어준 가서 그런 말을 내 입으로 안 했어도 김어준 씨가 물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수긍을 해놓고 잡았다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저를 겪어보시면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기자 생활했고 당 세변인 생활했고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아마 김어준 씨 방송을 나가보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도착해서 김어준 씨를 단 1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밀려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에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면 걸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갑작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그 여러 가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카테고리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석현 후보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저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상황이 어려우시고 마음이 덜 풀리실 수도 있는 박용진 의원과의 갈등을 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수빈 의원 우리 캠프에서 정책본부장 맡아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용진 의원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수빈 의원님의 어머님 노혜경 씨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제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간질 시키고 해서 할 시간에 감사합니다. 말씀 중단해 주세요. 본인 당을 좀 관리하고 제가 주도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노혜경 여사가 그렇게 악담을 트위터에다 했나 페이스북에 했나 그 참 이해가 가네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김어준 씨하고 말할 때 사전에 말을 했고 안 했고는 그건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답변은 녹취록이 있는데 수긍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보니 그러고요. 저 박용진 의원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용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참 좋아요. 잘 따숩게 가야 됩니다. 지금 한민수 의원은 로또 공천 받은 사람입니다. 난데없이. 박용진 의원은 여기서 인기가 대단한데 이재명 대표한테 잘못 빼가지고 그렇게 30% 감점 받으면서 2번 떨어지고 세 번째는 전략 공천입니다. 경선도 없이. 그렇게 됐으면 그런 분은 따숩게 위로하고 하는 것이 정치력이고 포용력이지. 그런 포용이 없이 이재명 씨가 영락 없이 대선 지더니 이낙연 대표가 응원 잘 안 해서 졌다. 그런 거 똑같아요. 지금 선거가 잘 안 풀리면 그거는 후보 잘못인 겁니다. 후보가 선거 전략을 잘 해야지 응원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타수로 돌리고 선거 사무실 내놓으라고 한 것이 김어준에서 말한 거 보면 선거 사무실 얘기도 나오는데 박용진 의원은 현역 의원입니다. 임기가 4월 10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말에 끝나요. 여기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 사무실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무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은
포용력이 없다는 것이고 정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원 시원은 2년 뒤에 공천받아야 되니까 민주당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내심이 그러겠습니까?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정치하십시오. 네, 이제 모든 질의와 토론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박진웅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을 주민 여러분, 저희 짝사랑 강북을에 지난 몇 주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 모두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후보, 막말 논란 후보, 조수진 전 후보, 성폭력 피해자 옹호 및 2차 가해 우려, 강북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후보가 왔다 사라졌습니다. 옆에 계신 한민수 후보님, 선거날 자신에게 스스로 투표도 하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후보십니다. 강북은 제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북을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최소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진정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은 우리 강북을 자존심 심각하게 훼손하는 강북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분노한 강북 주민의 얘기입니다. 우리 강북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길래 아무런 인연도 없는 후보를 하루가 멀다 하고 바꿔가면서 내리꽂느냐. 민주당은 강북을 주권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얇은 지갑 걱정 없이 장바구니 꽉 채우고 냉장고 꽉 채우고 싶은 서민이기에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을 잘 압니다. 강북이 부른 강북 사람입니다. 함께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석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후보께서 송파 주민으로 주소를 한 것은 유장전입 안 하려고 했다 했는데 저는 유장전입 안 하고도 강북으로 옮겼습니다. 제 아는 집으로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그것부터 해야지. 저는 그것부터 하고서 마지막 마감 시간에 선거관에 등록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좀 이명박 대통령께서 옛날에 쓴소리 했더니 국정원이 저를 2번이나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준홍 후보 지금 청와대 행정관을 언제 했나 했더니 MB 때 했더구만요. MB 정권에서 그렇게 한 분이 나라에 과연 정의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송파 주민으로 신고한 민주당 한민수 후보가 강북 대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선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문제 한 번 없이 바르게 살아온 사람, 재반채 탈락 있는 게 제 재산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 이석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거대 양당 중 어느 당이라도 과반수 의석을 점유하게 되면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정을 농단합니다. 소수 정당인 제3지대 이석현이가 국회에 들어가면 그것을 감시하고 소금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일당 100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는 3파전으로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길거리 유세를 하루 안 빼고 하고 있는데 주민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팽팽한 3파전이 진행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당에서는 저를 찍으면 국민의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3파전에 제가 우세한 입장에서 저를 찍으면 이석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입니다. 야당이 올바른 야당입니다. 민주정신과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갖추고 있는 야당입니다. 저 이석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민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토론회에서마저 저를 집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격하는 거 보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용진 의원에게 사무실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그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공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전략공천을 아시지 않습니까? 등록 마감일 날 오전에 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사를 못하고 바로 다음 날 미아동에 계약을 했고 이미 이사 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음이 불편하신 우리 강북 구민들이 계시면 제가 진솔하게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이 말까지 하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유권자들께. 한데 이석현 후보는 제 고등학교 대선배십니다. 제가 등록하고 다음 날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한 후배 우리 페어플레이 하세. 그래서 제가 예 선배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석현 후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마디를 누구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 끝나고 채 몇 시간 안 돼서 제가 우연히 트위터를 누가 알려주는데 저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말씀 드리면 안 되죠. 토론 총평을 해야죠. 국민 여러분 4월 10일 날 정말 분연히 일어나셔서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간 지금 2년 겪은 것처럼 버티실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국정 기조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지금까지 국민 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 강북 대변인으로서 우리 강북 구민 여러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의 생활 신조는 겸손과 성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고 우리 강북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상황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는 4월 10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자,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 토론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